연마제 블라스팅을 할 때 노즐과 작업물 사이의 최적거리는 과연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에 의존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핵심적인 물리 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리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흥미로운 물리 현상인 노즐 밖에서의 가속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연마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운동량의 법칙과 입자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동적인 최적점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리의 딜레마. 현장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대체 최적의 거리가 얼마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연마제마다 딱 맞는 그런 정답 같은 거리는 없는 걸까요? 흔히들 몇 인치 혹은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연마제마다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 거리의 딜레마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속도 슬립이라는 개념입니다. 속도 슬립, 영어로는 velocity slip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빠른 공기 흐름과 그 공기에 밀려서 나가는 연마제 입자 사이의 속도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마제 입자가 공기보다는 느리겠죠? 바로 이 속도 차이를 속도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속도 슬립 현상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의 직관과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연마제 입자가 노즐을 떠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마제의 진짜 최고 속도는 노즐을 빠져나온 다음에 허공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속이 노즐 밖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연마제의 입자가 겪는 여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노즐을 막 빠져나옵니다. 주변 공기가 여전히 입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입자는 계속해서 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 공기가 밀어주는 힘과 공기 저항이 정확히 같아지는 순간이 오죠. 바로 이 지점이 입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속도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공기 저항 때문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최적의 거리가 바로 이 최고 속도 지점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연마제 종류마다 이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거리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입자의 밀도와 질량,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운동량, 즉 모멘텀이라는 건 물리학 용어라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나 멈추기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도 커지죠. 이 운동량이 큰 입자는요, 가속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반대로 한번 속도가 붙으면 그걸 멈추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속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연마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슬래그나 규사처럼 비교적 가벼운 연마제가 있고 스틸 그릿처럼 아주 무거운 연마제가 있죠. 가벼운 입자는 어떨까요? 질량이 작으니까 운동량도 작습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순식간에 가속되지만 최고 속도에 도달한 후에는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도 아주 빨리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스틸 그릿처럼 무거운 입자는 질량이 크니까 운동량도 큽니다. 그래서 가속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그 속도를 훨씬 더 멀리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벼운 연마제, 즉 운동량이 낮은 연마제는 이격거리에 매우 민감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적의 성능을 내는 그 스위트 스폿이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조금만 벗어나도 효율이 뚝 떨어져요. 하지만 무거운 연마제, 즉 운동량이 높은 연마제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최적의 거리가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입자의 밀도와 질량, 즉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자의 크기와 모양, 즉 공기역학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자의 직경, 즉 크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입자가 크고 무거우면 그걸 가속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입자의 모양입니다. 이게 공기 저항,
전문 용어로는 학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릿처럼 각진 입자랑 샷처럼 동그란 구형 입자를 한번 비교해보죠. 어느 쪽이 공기의 힘을 더 잘 받을까요? 네, 당연히 각진 입자입니다. 표면이 거칠고 각이 져 있으니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게 마치 배의 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람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진 입자가 동그란 입자보다 공기 흐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속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속도 슬립, 운동량, 그리고 입자의 형태까지 여러 가지 물리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래서 최적의 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최적의 이격거리라는 건 몇 센티미터 혹은 몇 인치처럼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최적의 거리란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그 연마제가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최대 충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럼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마제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밀도, 크기, 모양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이 연마제는 가벼우니까 최적거리가 짧고 민감하겠구나, 혹은 무거우니 좀 여유가 있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거리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거리를 조절해가며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표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장 효율이 좋은, 즉 최대 충격 에너지가 나오는 그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는 연마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다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최고의 효율과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맞춰서 작업 조건을 최적화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점을 한번 조정해 보시겠습니까?